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만물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이 데이터를 발표함과 동시에 주가가 거의 한 40% 올랐죠. 40% 오르고 지금도 주가가 그 가격대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과연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빅파마들이 인수를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출시를 할지,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좀 알아볼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요. 어쩌면 미래 항암제 시장의 지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큰 데이터예요.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는데 이게 췌장암 치료제거든요. 췌장암에 대한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제일 치료하기 힘들고 걸리면 췌장암은 일단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몸속 제일 깊은 곳에 있잖아요. 뒤쪽에 췌장이라는 장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되게 힘들고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발견되면 초기에서 발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로 3기, 4기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뭐 수술, 항암 치료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위암 이런 건 정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금방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고요. 완치도 가능하고. 근데 췌장암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차세대 항암제 전쟁과 새로운 빅파마의 탄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암에 혁명이 일어났다, 레볼루션이 일어났다. 근데 얘기하는 거죠. 빅파마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레볼루션이라는 게 이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 이름이 레볼루션 메디슨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미를 둔 것 같고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데이터는 너무 좋아요. 이게 결국은 전이성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행을 한 임상 3상이에요. 회사에서 발표한 걸 볼까요? 4월 13일에 발표를 했고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임상 3상 전이성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게 다락솔라십이라는 항암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우선 결과를 보면요. PFS가 이제 Progression Free Survival이고요. 결과에서 보는 게 Overall Survival, OS 이 두 개인데 중간치가 OS, 전체 생존율이 13.2개월이에요. 그리고 대조군 이 약을 먹지 않고 항암 치료만 받는 군은 6.7개월이에요. 2배 더 살았죠, 2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여태까지 췌장암, 더군다나 전이성 췌장암이라는 거는 췌장암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더욱더 치료하기가 까다로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중간 이 생존 기간이 6.7개월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아도 1년 안에 죽는 거예요. 전이성 췌장암이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다락솔라십을 복용을 한 이것도 약도요. 항암제가 이거는 혈관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약이에요. 하루에 한 번. 복용 방법도 편하죠. 다락솔라십을 복용한 사람들은 1년 넘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 6개월 사나 1년 사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학에서는 이 생존율이 2배가 늘어났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질병의 진행 속도를 그만큼 늦췄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치료의 가능성,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데이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한 데이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전이성 췌장암 지금 새로운 치료 방법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전체적인 생존 시간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전이성 췌장암은 치료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질병이에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삶의 질도 낮아지고 항암 치료 분야 중에서 발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더뎠던 분야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왜 그런지 그것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걸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 레볼루션 메디슨의 주가예요. 급등했죠. 보통 한 100달러 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40달러입니다. 오늘도 10%가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움직인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다락솔라십이라는 이 약의 기전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결국은 항암제잖아요. 항암이란 얘기는 암이 성장을 못하게끔 하든지 암을 죽이든지 암을 극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약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약이에요. 이렇게 생긴 약인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 다락솔라십이란 게
이거거든요. 이 라스라는 게 단백질이에요. 라스라는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암세포의 성장을 계속 촉진을 해요. 촉진을 시켜요, 얘네가. 간단하게 제가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볼게요. 그림을 제가 그린 건 아니죠. 인공지능이 그려줬는데, 자, 이게 정상적인 세포에서는요, 이 RAS, 라스라는 단백질이 쉽게 말해서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GDP, GTP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뭐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GDP는 방전된 배터리고 GTP는 완충된 배터리예요. 평소에는 이 라스라는 단백질이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방전된 배터리 때문에. 이게 변이가 생기거나 이 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충전이 되면서 이 라스 단백질이 이게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 밑에 이제 RAF, MEK, ER 이런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얘네들이 암세포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암이 뭐예요? 세포의 성장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암은 계속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데로 전이도 가고 옮겨가는 거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손라십은 뭘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서 결국은 이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에 밑에 이런 신호들이 불이 들어오면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스위치를 끄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라스라는 단백질이 쉽게 말해서 너무 매끈매끈한 거예요. 약을 표적을 삼아서 얘한테 적용을 하게끔 하려면 붙여야 되거든요. 라스에 붙어가지고 안으로 전달 물질을 전해주던지 무슨 역할을 해서 스위치를 끄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매끈매끈하니까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는데 이 레볼루션 메디슨이 뭘 했냐면은 이 라스에 붙게끔, 이게 RMC6236이 다락손라십이거든요. 얘가 붙게끔 하는, 쉽게 말해서 그냥 풀이에요. 순간접착제예요. 순간접착제인데 이게 접착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이클로필린 A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와서 얘가 여기에 클립처럼 쏙 하고 붙어요. 그러면 얘가 클릭하고 붙고 이 전체, 이 컴플렉스가, 이 복합체가 이렇게 라스라는 단백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봤죠? RMC623, 이게 다락손라십이라 그랬죠? 아까 붙었던 사이클로필린 A가 라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덮어버려서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래서 아까 붙었던 그거 RMC, 다락손라십과 사이클로필린 A, 그 다음에 라스가 붙어버려가지고 여기 GTP죠. 이제 배터리가 켜져 있는 거예요. 인산이 3개라서 이제 트라이포스페이트인데 이 GTP를 얘가 붙어버리면서, 이게 GTP가 원래 가동이 돼 있던 거잖아요. 스위치가 켜져 있는 라스 단백질인데 이 RMC6236 다락손라십이란 게 사이클로필린 A를 끌어와서 이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끈미끈한 거에다가 이 틈을 만들어서 이 사이클로필린 A를 끌어와서 이 라스 단백질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 단백질이 신호가 꺼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 밑으로 신호가 전달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이거를 여태까지 과학자들이랑 수많은 의사들이 라스를 공략하는 방법을 연구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얘가 매끈매끈해서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얘를 공략하기 힘들었고, 결국은 여태까지는 어떤 항암제였냐면 라스는 그냥 두고 이 밑에 얘네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얘네들이 공격하면 뭐예요? 얘가 계속 신호를 보내요. 암세포들한테 야, 너 계속 커져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여기서 막든 여기서 막아도 전체적인 암세포의 크기를, 성장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다른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레볼루션이 개발한 다락손라십, 이번에 임상 3상 성공했다는 게 이 라스 단백질을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애들이 뭐 꼼짝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세포가 커지는 첫 번째 단계 신호에서 그냥 꺼버린 거예요. 과속을 아예 못하게끔 그냥 자동차에 키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출발도 못하죠. 출발도 못하니까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확 뛰었죠. 확 뛰었고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왜 오늘 이렇게 올랐냐? 오늘 나온 뉴스예요. 뭐냐면은 이 라스, 아까 설명드렸던 라스 단백질 있죠? 이 단백질을 공략하는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2개가 있었어요. 레볼루션 메디슨이라는 데랑 그다음에 에라스카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레볼루션 메디슨이 에라스카를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 니네 우리 특허 침해했다. 니네 우리 특허 침해하고 너희 데이터 발표했는데 그 데이터에 우리 허가 없이 우리 데이터를 비교를 했고 그거조차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레볼루션이 발표한 이 다락손라십은 췌장암의 효과가 있잖아요. 에라스카도 췌장암 임상 실험을 했는데 얘네가 발표를 했던 데이터가 있어요.
발표를 했던 데이터가 우리는 되게 좋게 나왔다. 다른 치료에 비해서 라스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에 비해서 24%인가 그 정도로 효과가 좋게 나왔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비교 대상이 얘네는 언급을 안 했어요. 에라스카가 비교 대상을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레볼루션 메디슨은 자기네 거라 이거죠. 자기네 거를 허락도 안 받고 갖다 쓰고, 그 갖다 쓴 것도 췌장암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를 에라스카가 개발하고 있었는데 췌장암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레볼루션 메디슨이 폐암, 비소세포암이라는 폐암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레볼루션 메디슨이 다락소나십과 같은 라스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볼루션 메디슨이 쉽게 말해서 빡친 거죠. 니네 왜 뻥치냐. 그리고 레볼루션 메디슨이 지금 개발한 다락소나십 이 기전을 에라스카가 특허를 침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여기 보면은 바이오스페이스는 바이오 섹터에서 좀 공신력 있는 그런 매체거든요. 여기서도 오늘도 나왔죠. 이게 결국은 지금 차세대 라스 단백질이 암에 관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3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 암에 대해서요. 굉장히 큰 거죠, 시장이요. 근데 이 라스 단백질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회사가 크게 레볼루션이랑 에라스카가 있는데, 에라스카가 지금 라스 단백질 공략의 주도권을 놓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오늘 레볼루션 메디슨이 에라스카를 고소함으로써 지금 약간 주도권이 레볼루션 메디슨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냐,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요, 에라스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50% 빠졌죠. 네, 이 미국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얘도 그때 레볼루션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같은 라스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랑 전문가들이 이제 라스를 공략하는 항암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같은 섹터가 다 오를 정도로 이 라스를 공략했다는 항암제의 이 데이터 발표, 삼성 성공이거든요. 이건요, 이 발표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 정도로 시장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레볼루션이 이 에라스카를 고소를 함으로써 에라스카는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은 지금 라스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시장에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레볼루션이 승기를 잡았어요.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레볼루션의 주가, 지금 $100 밑에 하다가 $150 갔잖아요. 오늘 발표한 오늘 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보통은 바이오들의 성장 과정이 이래요. 처음에는 바이오들이 기술로 먹고 살잖아요.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거를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바이오 회사 전체가 빅파마한테 팔려서 그거를 사간 빅파마가 이 기술을 임상시험을 성공시켜서 이 약을 출시하는 그런 이 플레이북이었는데, 지금 이 레볼루션 메디슨은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요, 시가총액이 거의 300억 달러가 될 거예요. 300억 달러가 돼요. 네, 그렇죠. 30빌리언이니까 300억 달러예요. 이게 지금 빅파마가 살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당장 300억 달러를 주고 산다고 해도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600억 700억까지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랬던 회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기존에, 예전에 몇 개냐, 벌텍스 파마스유티컬스랑 리제네론 파마스유티컬스가 예전에 이런 경우였다 이거죠. 벌텍스 파마스유티컬스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낭성 섬유증이라고 이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어요. 근데 얘네가 독점을 한 거죠. 얘네도 처음에는 기술 개발을 해서 빅파마한테 인수가 되던지 기술을 팔려고 그랬는데 이 기술 자체의 가치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빅파마가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얘네는요, 그냥 아예 그냥 지금도 계속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크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크고 매출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벌텍스도 한 150억, 20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리는 나름 이제 빅파마의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벌텍스는 그렇게 돼버렸고, 이 리제네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제네론은 처음에는 이제 안과 질환, 황반 변성 치료제를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도 만들고 면역 및 염증 치료제를 만들거든요. 듀픽센트라고 해서 항체 관련된 치료제예요. 뭐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러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얘네가 사노피랑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200억 달러 매출이 이렇게 나와요. 두 개 다. 벌텍스랑 리제네론 둘 다.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해버린 기업들은 빅파마가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죠.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레볼루션 메디슨이 벌텍스나 리제네론과 같은 길을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췌장암이란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크기도 하지만 상징성이 너무 커요. 거의 불치병, 걸리면 죽는다라고, 발견이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암인데 이거의 생존율을 2배를 늘렸기 때문에 이제는 라스에 대한 치료제, 이 라스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가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시장이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렸으니까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겠죠.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 레볼루션 메디슨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PDA에서 승인받은 게 없어요. 파이프라인 볼까요? 지금 다 트라이얼이에요. 근데 이제 PDAC, 판크레아틱 덕트 아데노카시노마라고 해서 이게 그 췌장암의 한 종류거든요. 사진을 볼까요? 췌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췌장이란 기관은 효소를 분비를 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어사이나셀스라고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세포고, 분비를 하면 관을 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덕탈셀, 이 관을 이루는 세포인데 판크레아틱 덕탈셀이에요. 얘네가 지금 치료제를 만든 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 라스라는 단백질이 췌장에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췌장에도 있고, 지금 여기 파이프라인 보면요, 여기 이 NSCLC라고 하죠. 이게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폐암에도 라스 단백질이 관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솔리드 튜머인데 이제 고형암, 딱딱한 암을 얘기하는 건데 대장암에도 있고요. 라스 단백질이 관여하는 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시멈 30%, 뭐 적게는 20%, 이 세상에 발병하는 모든 암을 과학자들이 다 통계를 내서 라스가 몇 프로를 관여한다 이걸 알 수는 없지만, 못해도 최소 15%, 20%, 크게 잡으면 30%까지도 이 라스의 변이 때문에, 단백질 고장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레볼루션 메디슨은 이 고장난 이 단백질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뭐냐면은, 얘네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이 라스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 시장을 얘네가 초반에는 거의 독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이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아무것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주가가 300억 달러예요. 시가총액이요. 300억 달러. 네, 뭐 300억 달러면 뭐 대략 45조가 조금 안 되죠. 파이프라인에는 다 임상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45조입니다. 45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라스 단백질을 얘네가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빅파마에서 얘네들을 인수를 할지. 그런데 300억 달러라는 지금 시가총액이 빅파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안 돼요. 시가총액 1위가 어디죠? 일라이 릴리죠. 릴리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그렇기 때문에 항암 쪽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관심이 덜해요. 그럼 릴리가 안 사면 누가 사냐?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한데 빅파마들이 그러기에는 이 300억 달러라는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릴리도 이 300억 달러로 못 사거든요. 레볼루션 메디슨은. 지금 당장 릴리가 이걸 산다 그래도 보통은 30-40% 프리미엄을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30%만 해도 4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이래저래 경쟁 붙거나 그러면 500억 달러까지 가능한데 거의 80조 되는 돈이잖아요. 500억 달러면요. 그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을 해요? 뭐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레볼루션 메디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임상 3상 성공이란 뉴스는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지만, 특히 이 췌장암에 대해서,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임상 3상 성공 뉴스는 큰 뉴스고요. 오늘 더군다나 이 라이벌 기업, 뭐 나름대로 라이벌이라고 하죠, 이라스카이를 고소를 해서 시커먼 말해서 보내버린 거죠. 날려버렸죠. 날려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늘 레볼루션 메디슨이 고소한 게 사실이 좀 다르다 이러면은 주가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은 정직해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20-30%가 빠진 것도 아니고 반토막이 난 거라는 얘기는 이 레볼루션 메디슨이 고소한 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가 상당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분간 이 RAS, 라스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 항암제 시장은
레볼루션이 일단은 계속 주도를 할 것 같고요. 지금 경쟁자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이라스카 말고는 없었는데 이라스카도 오늘 날려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레볼루션 메디슨의 주가는 저 파이프라인을 보세요. 많죠. 폐암에도 있고 대장암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락손라십이 FDA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돈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레볼루션 메디슨은 이 돈으로 다른 암들한테도 또 적용을 시켜보겠죠? 임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률도 높고, 이 라스라는 단백질 스위치를 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작용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암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데이터고, 오늘 이라스카라는 경쟁사를 제거를 함으로써 독주 체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라스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레볼루션 메디슨이 만들어 버린 거죠. 저는 라스의 미래가 빅파마한테 인수되기보다는 벌텍스나 리제너런처럼 독자적인 기업으로 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뭐 100억, 150억, 200억 달러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단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삼상 데이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FDA 승인 나고 이런 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여기서 뭐 데이터를 보완해야 되고 의학적인 결함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FDA가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이 레볼루션 메디슨의 이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와 오늘 경쟁 기업인 이라스카에 대한 고소 기사가 나와서 이거를 좀 다뤄봤고요. 레볼루션 메디슨은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데이터고, 앞으로 이쪽 라스 단백질을 겨냥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타겟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치면서 보여드릴 영상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여기 그 라스베가스에 스피어라고 동그랗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큰 극장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밖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화려합니다. 저도 뭐 가서 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면 그 극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밖에 전시해 놓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로봇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얘가 대답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스피어 라스베가스 가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볼만해요. 볼만하고 신기한 것도 많고요. 아, 기술이 진짜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극장이에요. 극장.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바꿨거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를 바꿔서 목소리가 어떻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예전에 비해서 뭐 좋아졌다, 뭐 나빠졌다, 이런 피드백 주실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만물박사였습니다.